첫 번째, 청산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병이하게 따라서 청산이란 해산한 범인이 남아있는 사물을 처리하고 잔여 사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정리해서 해산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해산을 통해서 더 이상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해왔던 영업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산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무 처리하고 현재 그럼 그 회사가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채무, 채권 채무를 다 정리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까지를 우리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구별 개념으로 폐업이 있습니다. 폐업과 청산은 다릅니다. 폐업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개념입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폐업이죠. 청산은 등기부상 상법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개념으로 채권 채무를 정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폐업이라고 그러고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관할도 폐업은 세무서에서 청산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그 절차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세 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세금들에 대한 정산과 납부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면 그게 폐업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청산은 청산 사무가 많습니다. 청산 사무가 채권을 추심해야 되고 채권을 변제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까지 해야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이쪽이 훨씬 더 복잡하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부활 여부입니다. 부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하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재발급할 수 있어요.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과 청산은 많은 차이가 있죠. 개념적으로도. 청산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목차에서 부활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부활은 등기부를 살리는 것뿐이지 법인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마치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해산한 법인을 계속해서 정상화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원칙적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폐업과 청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무사 사무실에 주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저희 폐업하러 왔어요. 그래요. 예, 청산하러 왔어요. 뭐 해산하러 왔어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폐업하러 왔어요 하면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하러 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산 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에 청산 간주가 있습니다. 해산 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해산 간주는 법인이 최종 등기일로부터 이게 최종 등기일입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 해산 간주되고 다시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 간주됩니다. 청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산 법인으로 똑같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따라서 5년, 3년 이걸 우리는 청산 간주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청산 절차도와 근거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 절차도는 일에 진행되는 순서, 절차의 순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시기적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절차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산 절차로서 하고 왔습니다. 다만 넣어놓은 것은 이게 연결되거든요.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앞에까지 해산 및 청산이 선임 등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임된 청산인이 이제 청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청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해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겁니다. 해산을. 그래서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주 내에 해당 법인의 해산 사실, 그 다음에 재산 목록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채권 신고의 공고입니다. 자, 채권자들한테 우리 회사 이제 청산해요. 뭐 속된 말로 빚잔치 한다. 뭐 이런 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 가진 사람들 다 오세요.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신문에 2회 공고합니다. 2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고 어떻게
공고하는지,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산사무가 있습니다. 주요 청산사무로 채권 채무를 파악해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자녀 재산을 어떻게 주주들한테 분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제 재무 변제까지, 자녀 재산 분배까지 다 끝나면 결산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청산이. 이 보고서를 해당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총회 소집을 시켜서 여기에 승인을 받고 결산보고 승인을 받은 걸 주총회일 2주 내에 종결로부터 2주 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상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산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 절차에서 첫 번째 청산인이 해야 되게 법원 신고라고 그랬죠. 법원에 내가 이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알립니다. 해산할 때 여러분이 등기한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게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원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들을 누가 청산인지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목록과 재무 상태표도 신고합니다. 주총의 성인을 얻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핵심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채권 신고의 공고 절차입니다. 공고 및 통지 절차. 채권 신고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공고 비용도 받고 공고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공고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인터넷 공고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신문 공고 형태로 공고가 되어 있으면 신문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 비용도 여러분이 비용을 받으실 때 같이 받으십니다. 이러한 채권 신고 및 공고 통지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일환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 문 닫을 거니까 채권 있는 사람들 다 오세요 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 공고를 합니다. 공고 횟수는 2회 이상 하고 공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할 때까지 적어도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2차 공고를 냅니다. 2차 공고. 그래서 공고 방법이 뭐냐면, 이 보시면 본 예산은 17년 5월 29일에 주총에서 예산 결의됐죠. 그죠? 그 사유를 알립니다. 알리고 회사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자는 7월 3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안 하면 신고에 제외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언제 냈다고요? 아까 여기 2017년 5월 30일 날 냈죠. 여기 29일 날 해산했죠. 그죠? 그 다음 날 냅니다. 바로 내요. 2차 공고는 그럼 언제 내요? 30일 내고 바로 그 다음 날 31일 날 똑같은 내용을 냅니다. 따라서 여기 2017년 3월 31일까지를 기산할 때 여기 갔죠. 그죠? 기산할 때 이게 2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산할 때 이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됩니다. 이 일자를. 그래서 2017년 7월 31일까지 이 신청 기간을 둡니다. 나중에 이 신문 공고는 첨부 서면에 해당합니다. 해서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알고 있는 회사 채권자들 있죠. 이 사람은 개별 공고, 개별 통지해야 됩니다. 개별 통지. 다음으로 나머지 청산 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존 사무의 종결입니다. 청산인은 이제 해산을 통해서 영업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해서 기존에 있던 영업을 정리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주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까지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는 사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재산이 있으면 환가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이 있으면 추심하고 그 채무 변제는 공고기간, 아까 여기 보셨죠? 2개월의 공고기간 후에 합니다. 채권자들이 다 모여야 얼마씩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고기간 후에 채무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변제하고 돈이 남으면 자녀재산까지 나머지 주주들에게 분배하면 기본적인 청산 사무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산 사무가 끝나게 되면 결산을 해야죠. 이 청산인도 결산을 합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그죠? 돈이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채권 추심 및 변제가 마무리되면 결산 보고서를 청산인이 작성합니다. 이 결산 보고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재산 목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변제하고 추심하고 남은 돈, 자녀재산 분배할 돈들이 다 여기에 모두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리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결산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주주총회에 제출해서 결산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